이번 이야기는 실화 오대산에 생긴 일.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3년 새해를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강원도에 있는 콘도에서 4박 5일간 회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4박 5일간의 여행을 끝내면서 저와 친구들은 오대산에 한번 올라가보고 서울로 가자고 해서 저희는 차를 타고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대산으로 가는 도로에서 한 스님이 저에게 손을 내저으며 오대산까지 같이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대산 가는 길이고 하니 태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저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대산 입구에 내려서 산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2시였습니다. 3명 중에 제가 제일 산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체력도 별로 좋지 않아 30분 정도 오르고 나니 친구 2명과 약 50m 정도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50m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만 등산길에서의 50m는 산에 보이지 않습니다. 30분을 오르니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점차 늘어갔고 이때가 2시 30분경.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산은 금방 어두워진다는 것을. 약 40분 정도는 오르니 두 가지 갈래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전립구, 오른쪽은 다시 비로봉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의 연락이 되지 않아 당연히 산을 타러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자 약간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생겼지만 친구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겨울산을 혼자 오르는 두려움. 친구들이 같이 산을 오르고 있었고 만약 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저를 기다릴 거라는 생각에 저는 겨울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라 3시만 조금 넘어도 사방은 어두워져 갔고 비로봉에 3분의 2 정도까지 오르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하나 올라가야 하나. 찬 바람과 동물 소리 등을 이기면서 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확신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사방은 어두워졌고 비로봉에 친구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절 누르고 있었고 이상한 기운과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과 싸우면서 산에 올랐습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기어가듯이 산을 올랐지만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드디어 비로봉이 보이고 친구들이 있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르자마자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절망하면서 살기 위한 모색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산이기 때문에 내려가다 죽을 수도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에 요청하여 헬기를 타고 지상으로 간다. 아니면 핸드폰이 안 될 경우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 두 번째, 그냥 내려간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난 살았다! 하고 쾌재를 불렀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휴대폰 배터리가 1초 전만 해도 4칸이었는데 배터리가 없다라는 표지가 되면서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휴대폰을 켜봤지만 켜지지 않았고 여기 있다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되던 일단 내려가자는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내려갈 때 양손을 벌리면서 눈썰매를 타듯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돌이나 나무 위에 살갗이 까이고 찢기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쌓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길 30분. 저는 온몸에 상처와 피가 넘쳐났고 옷은 완전 걸레가 되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코스를 30분 만에 내려온 거죠. 30분을 내려오자 그 절이 보였습니다. 그 절의 갈래길에서 쓰러지던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살았다는 안도감이 오자 바로 공포감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내가 방금 겪은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공포감은 어디산 입구로 내려올 때까지 이어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타고 온 차가 보이자 저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처음 보더니 대체 어디에 갔었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갔다고 하자 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자기들은 그 절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였죠. 겨울 밤산이라 당연히 제가 오르지 않았을 거라면서 차에 시동을 켜자 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은 자동으로 켜지며 배터리는 다시 4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랬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나한테 전화했었냐고 묻자 자기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모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나는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 거지 하며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